안녕하세요. 4월 19일 토요일 아기자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는 이제 채널지기 선생님께서 조인하셔서 그 서브리만 기하 요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근데 이 전에 다른 이제 시간이 10시 반에 끝난다고, 네, 저는 원래 모르고 있었는데 방금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저희끼리 예습을 살짝 좀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해서요. 네, 그래서 일단 제 거를 잠깐 먼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네, 제가 지금 보이죠? 지금 컴퓨터 키는 중인데, 혹시 네. 핸드폰으로 켜놔서, 아, 네, 네, 제가 네. 저번에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디스코드에서 아마 들었을 거예요. 뭐냐면, 네, 그 리만 기아는 네, 글로벌이 다 주어져 있을 때, 네, 그 로컬하게 어떻게 이걸 기술하느냐에 대한 문제고, 네, 네, 네. 서브 리만은 어떤 로컬리하게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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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어쨌든 챗 GPT에다가 네, 제가 갑자기 든 질문이 네. 서블 리만의 가장 쉬운, 가장 뭐 직관을 주는 예시, 어떤 그런 식으로 좀 질문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추천을 어, 받아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이젠베르크 군이랍니다. 그래서 요거 좋은 것 같아요. 저 서브리만 기하를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어, 한번 예습을 좀 하고, 그래서 주어진 공간의 모든 방향으로 벡터를 허용하지 않고 제한된 방향만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간 전체에 도달할 수 있으면 거리나 곡률 등을 정하고 기하를 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예시가 하이젠베르크 군인데, R3에서 이제 XY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XY 평면에서만 이야기를 하겠네요. 네. 그리고 Z 방향으로는 직접 움직일 수 없다고 합니다. X, Y 방향을 조합해서 간접적으로 Z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간접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수학적으로는 R3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X, Y 방향으로의 벡터장 X랑 Y를, 이게 라운드 X 조금 키울까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라운드 X, 라운드 Y가, 라운드 Z네요. 이렇게, 네, 정의가 되고, 혹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저 제 잘 모르. 미분 기아 쪽에서 하고 있는 거랑 조금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지금 파셜 X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그냥 X 방향 단위 벡터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X 그다음에 방향, 네, X 방향 단위 벡터다. 그럼 얘는 Z 네, 방향 단위 벡터겠네요. 네, 네. 근데 그리고 파샬인데 왜 단위 벡터가 되죠? 그게 미분 기아 쪽에서 좀 벡터를 그렇게 좀 정의하긴 하는데 이게 그냥 벡터는 아니고 네. 그 탄젠트 벡터거든요. 접선 벡터. 네, 네, 접선 벡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벡터라고 하면 네, 3차, 뭐 2차원 공간에서 벡터라고 하면 원점에서 시작해서 다른 점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연결한 뭐 화살표로 생각을 하는데 접선 벡터는 어, 그 다른 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른 점에서 시작해서 x 방향 단위 벡터 이런 식으로요. 아, 그게 모든 점 이제 이게 벡터장이잖아요. 그래서 x, y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네. 벡터장은 각 점마다 벡터를 그런 것들이 하나씩 주는 붙어 있는 거죠. 것. 네, 네,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가 그렇게 붙어 있어서 그 단위 벡터를 좀 이제 저렇게 파셜 X로 쓰기도 하고, 또 네. 실제로도 그 뒤에 이제 함수가 붙을 수 있거든요. 연산 여기, 자체가. 여기가 함수가 그러니까 요거 괄호 해놓고 어떤 함수 F 작용을 하면 여기가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붙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붙고 실제로 미분 기능을 수행을 해요.
아, 그래서 미분이 접선의 기울기를 찾는 거니까 가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접선 벡터라고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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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음, 네, 맞아요, 맞아요. 저 그래서 벡터가 그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접 벡터, 접 공간 이런 거 정의할 때 이제 네. 그게 사실은 리니어 어프로시메이션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죠, 또. 그렇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접 그래서, 벡터가 다 접 공간에 들어있는 벡터를 다 접 벡터라고 하니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아, 그게 이쪽 리만기아 쪽으로 오면 인트린식하게 모든 걸 다루려면 네. 이쪽이 더 낫다라는 뭐 결론이 있는 거죠.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조금 올려보시면 약간 이게 오해 소지가 있는데 조금만 네. 스크롤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여기 이게 XY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해 있잖아요. 조금 위에서 여기요, 공간 여기요. 설정에 네, 이게 XY 방향이 약간 오해 소지가 있어요. 이게 XY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방향이 두 개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아요. 점마다. 그러니까 3차원인데 어떤 곡면이 네, 있고, 그럼 그 네. 곡면 위에 있는 점에서 그 접선 방향으로 두 개만 움직일 수 있다. 근데 그 법선 방향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 직접 움직일 수 없다. 그 그렇죠. 그건데 이제 곡면은 생각하시면 약간 꼬이고요. 네. 그냥 3차원 R3인데 네네네. 점마다 방향 두 개로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그 방향 두 개가 예를 들어서 뭐지? 어떤 점에서는 XY 평면 방향인데 어떤 점에서는 YZ 평면 방향이고 이럴 수도 있겠네요. 정확히 그거예요. 밑으로 조금 내려 아까 그거 XY 대문자 XY 있잖아요. 네네네. 저게 그 방향을 이야기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X랑 Y가 0이면 DX, DY니까 XY 플레인이랑 정확하게 같고요. 네. 그쵸? 근데 이제 X랑 Y 우리가 다른 점을 찍으면 얘가 이렇게 틀어지죠. 그렇겠네요. 네. 뭔가 네. 약간 괜찮죠? 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곡면을 생각하면 꼬이는 게 이게 곡면에서 왔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는 점마다 방향이 두 개가 있고 그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게 허용된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선형 결합으로만 경로를 구성하고 Z 방향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방금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브라켓 요 부분하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공유를 끄고 직접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0분에 오신다고 저는 들었는데, 네, 아무튼 예, 뭐 빨리 그렇게 했는데 빨리 오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제가 뭐 얘기하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늦어서 죄송하고요. 그 많이 들어오셨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 어, 그 일단 질문들 환영합니다. 일부러 어떤 필요한 어떤 아까 그림이랑 수식 순으로 일단 구성은 했고, 그 설명은 다 최대한 그냥 말로 때울 생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좀 물어보시면 되고요. 일단 좀 그 디스클레이머 하고 싶은 게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쪽은 일본에 좀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서브리마니안 지오메트리는 유럽에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둘 다 한국에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 이것들을 이제 학문으로서 제대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뭐 박사 유학이든 포닥 쪽이든 나가서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방향인데 이게 안 중요해서 한국에 전파가 안 되는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고요. 그냥 단지 아직 한국의 그 어떤 다이버시티가 그 정도가 아닌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한국에서 이쪽으로 시리어스하게 하기 시작한 사람 중에서는 수학적으로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이제 염지훈 이제 교수 그 정도가 좀 이제 좀 시리어스한 것 같아요. 그
질문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가 좀 낫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기아, 자유로운 기아 조금 있어 보이게 제가 챗GPT한테 단어 물어보니까 이게 가장 좀 있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름은 정했고요.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뭔가 저는 이제 엘레강트 하면 전지현이 예전에 한 20년 전에 샴푸 선전했던 그게 늘 떠오르는데 뭐 개소리입니다. 이게 그 기하를 얘기할 때는요. 이 지금 한 장이 보통 이제 그 대학교에서 그 한 4개월에 걸쳐서 미분기하를 배우는 거 전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직관 자체의 이면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어떤 공면의 기하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거에서 그 실제로는 굉장히 깊은 얘기지만 적어도 직관선에서 의미 있게 향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부터 다 같이 같은 페이지에 올려놓고 시작을 하고 싶거든요. 생각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리마니안 메트리라고 하는 녀석으로 제가 보통 이제 직문수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단어를 안 부르고 내적이라고 단어를 불러요. 정확하게는 내적의 모임이라고 불러야지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게 더 초심자들한테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요쪽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학에서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마음의 고향은 뭐냐면 그 유클리드 공간이거든요. 평면이 저희 마음의 고향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평면에다가 저희가 선형대수를 가지고 그 벡터의 크기랑 각도를 얘기하는 것은 평면의 특징이 아니라 내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건 중고등학교 때도 다 프로젝트를 토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중학교로 하기 좀 애매하네요. 난 고등학교 정도로 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이과를 기준으로 볼 때, 다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저희가 벡터가, R3의 벡터가 주어져 있으면 벡터의 크기랑 벡터의 각도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내적들을 주면 그거에 따라서 크기랑 각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동일한 벡터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집합에다가 기하학적인 형상을 부과하는 기준은 내적이라는 것으로 부과를 해요. 그리고 그 내적은 기본적으로 함수로서는 벡터를 두 개를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자유롭게 집어넣을 수 있는 프리 슬롯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벡터를 집어넣어주면 얘네들이 어떤 크기나 각도를 결정해서 이 녀석의 형상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 자체는 내적을 바꿀 때마다 바뀌는 개념으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치사하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관심이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일단 공면을 생각하는 건 이게 가장 직관적으로 시각화가 가능하기 때문이고 고차원도 생각할 수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방식들은 고차원에서 그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단지 저희가 R2, R3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대수적으로만 말이 되지 상상을 하는 건 상상의 영역이만 하는 거니까요. 시각화는 불가능해요. 그런 것일 뿐입니다. 의미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각 점마다 저평면을 취해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평면들을 올려요. 각 점마다. 괜찮죠? 그러면 얘네들은 R2랑 똑같아요. 평면으로서. 그럼 거기다가 뭘 부과하냐면 각 점에 대응되는 저평면에서의 그 탄젠트 스페이스니까 T라고 쓰는 겁니다. 저평면 레벨에서의 내적들을 다 줘요. 내적들을 주고 여기서 말해서 뭐 스무드 패밀리 이런 말을 붙이는 건 뭐냐면 이 저평면들에 주어져 있는 내적이 포인트들이 바뀔 때 부드럽게 바뀌기를 기대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믿김직하죠? 대충 그럴듯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를 알고 있냐면 이 저평면 레벨에서의 벡터들의 형상을 알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여기서 미분의 아이디어를 쓰면 저희가 미분할 때 그래프 그림 그릴 때 접선의 기울기랑 실제로 그래프의 생김새를 대충 등가로 여기잖아요. 아주 작은 점 근처에서는요. 그렇듯한가요? 그 아이디어를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의 아주 근처, 저평면에 비해서 아주 근처의 기하학적 형상은 이 점의 이 공면에서의 형상이랑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크게는 틀릴 거예요. 근데 아주 작게는 저희가 함수 그래프를 y는 f of x 그래프를 생각할 때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그걸 가지고 실제로 이 전체 형상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작은 데서는 이게 대충 진짜 직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데서는 말이 된다. 이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평면에서의 생김새를 알고 있으면 형상을 알고 있으면 이 점의 아주 근처에서의 생김새는 똑같을 거예요. 라는 생각을 미분으로부터 받아들인 다음에 그리고 실제로 그 미분되어 있는 정보들을 취합하는 게 적분입니다. 다 더하는 정보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뭘 어떻게 하냐면 공면의 모든 점마다 그걸 다 반복해요. 그러면 뭐가 될 것이라고 믿는 거냐면 그러면 공면 전체의 형상을 알 것이다. 이게 미분기하학이에요. 그래서 미분기하학은 저희가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저평면의 정보들을 가지고 정확하게는 저평면의 내적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저평면에서의 형상을 알면 우리가 지구 전체를 다 돌아다닐 거면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적들의 모임을 저희가 보통 리마니안 매트릭, 리만 매트릭 정도로 부르고요. 그래서 미분기하의 가장 그 펀더멘탈한 철학은 내적들을 알면 기하학적인 구조가 완전히 결정이 된다라는 생각의 방식이 미분기하의 근본적인 철학이고 여전히 메인스트림이에요. 이 내적들을 바꿀 때 우리가 기하학적인 구조가 바뀌는 거를 뭐라고 어떤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게 미분기하가 추구하는 가장 이제 근원에 닿아 있는 궁극적인 지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런데 이제 관점을 하나 더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저희가 이제 지구 위에서 살고 있는 관점이 아니라 위성에서 지구를 보는 관점을 택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지금도 이제 지구 평평선을 믿는 분들이 미국에는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고 믿는 것은 위성 사진을 진짜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러면 이거는 지구 바깥쪽에서 봐야 돼요. 이 지구 바깥쪽이라는 거를 지금 이쪽 좌변 그림이랑 비교해 보실 때 저평면의 외부 세계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저평면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했던 얘기인 반면에 우리가 위성 사진으로서 지구를 보는 것은 지구의 저평면을 벗어난 세계에서 보는 얘기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렇듯한가요? 그 얘기를 수학적으로 말하면 이 그림대로 뭐를 볼 수가 있냐면 그럼 이 그림을 보시면 곡면이 있어요. 여기서 M이라는 기호는 참고로 매니폴드의 M을 따는 겁니다. 매니폴드가 그 이제 고차원의 어떤 공간을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용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수학에서. 그럼 거기서 점을 하나 취해요. 점을 하나 취해서 거기서 저평면 하나 세웁니다. 괜찮죠? 그럼 우리는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니까 바깥쪽으로 나가는 법선 벡터를 하나 세워요. 즉 그림으로 명확하죠? 그럼 이 정보는 저평면의 내부에 있는 정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듯한가요?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치상을 생각하고 싶냐면 우리는 지금 이 점 근처의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이 그림이 다 가르쳐 주긴 하는데 지금 이 n까지가 고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법선 벡터. 얘까지가 고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이 법선 벡터를 포함하는 모든 평면들을 다 생각해요. 말되죠? 그럼 무한계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법선 벡터를 포함하는 모든 평면들을 3차원 공간에서 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평면들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주어져 있는 공면을 다시 슬라이싱을 쳐요. 다시 채를 쳐요. 그러면 그게 뭐를 결정할 거냐면 이런 곡선들을 결정하겠죠. 각각의 이 평면들마다 법선 벡터를 포함하고 있는 말되죠? 그래서 이렇게 곡선들을 결정하면 바깥쪽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자에 대해서 했던 얘기랑 다른 얘기라는 거를 지금 감을 잡으실 겁니다. 알아두셨죠? 그러면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 곡선은 어쨌거나 곡면 위에 살고 있는 곡선인 동시에 평면 위에 살고 있는 곡선이기도 하죠. 이 각각의 곡선들은요. 각각의 곡선들은 그 곡선에 대응되는 각각의 R2에 살고 있는 곡선들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미적분학을 쓸 수 있거든요. 저희가 미적분학에서 뭘 배우냐면 곡선의 휨은 2차 미분계수예요. 1차 미분계수가 그 기울기를 결정하고요. 기울기가 느냐 주냐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냐가 2차 미분계수라고 저희가 일변수 미적분학에서 배워요. 그러면 저희가 이 휘어짐이라는 양을 실제로 두 번 미분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각각들마다 이 2차 미분계수를 다 구하는 걸 이걸 다 곡률이라고 불러요. 커베이처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곡선들마다 커베이처를 다 구해요. 그러면 이 지금 무한계 선택 중에서 대충 믿김직한 게 이렇게 쭉 곡면들을 돌리다 보면 곡률 중에서 제일 최대가 되는 거랑 최소가 되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 그렇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곡선의 선택지가 무한계이기 때문에. 무한계 중에서 최대 최소를 찾을 수 있냐? 조금 비자명한데 할 수 있어요. 그렇듯하죠? 그래서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한 거를 이 점에서의 가우스 곡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한 번만 더 프로세서를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는 것은 곡면이 있고 임의의 점 하나 찍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가우스 곡률을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점을 포함하는 저평면을 찍고 이 저평면의 외부 세계를 찍어서 저 법선 벡터 그 법선 벡터를 포함하는 임의의 평면들을 다 생각해서 그 평면들을 가지고 다시 곡면을 다시 채를 쳐요. 슬라이스를 다시 쳐요. 그럼 그게 곡선을 만들어요. 그럼 그 곡선들마다 곡률을 다 계산해요. 곡률 계산하는 그 점에서 2차 미분계수를 다 구해요. 그것들을 이 평면들마다 다 반복해요. 그럼 무한계의 곡률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최대 최소를 찾을 수가 있어요. 비자명하지만. 그래서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하는 그 값을 이 점에서의 가우스 곡률이라고 부르고 이 가우스 곡률이라는 정보는 분명히 저평면의 바깥쪽 정보가 있어야지만 구할 수 있는 정보로 보여요. 우리가 법선 벡터를 지정하고 한 거니까요. 이 법선 벡터는 저평면의 정보가 아니니까요. 여기까지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정리, 이제 200년 전에 해당하는 이 정리가 가르쳐 주는 것은 사실은요, 이 가우스 곡률 우리가 기술한 이거는 구체적인 포뮬라가 주어지거든요. 곡면이 결정이 구체적으로 되면. 근데 이거는 사실은요, 외부 세계를 몰라도 된다가 200년 전의 정리예요.
되게 재밌는 정리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의 자체는 법선 벡터를 활용해서 기술을 해서 정의를 한 게 맞는데 결과적으로 이거의 계산에 있어서 알아야 되는 건 오직 뭐만 알면 되냐면 내적들만 다 알면 구체적으로 이 가우스 곡률이 함수로 적혀요. 내적의 함수로 적혀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기술을 한 거는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법선 벡터를 몰라도 우리는 어떻게 공간이 휘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값으로서. 즉, 무슨 얘기다? 우리는 지구 밖에 나간 위성 사진을 몰라도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죠. 지구를 잘 돌아다니면 그걸로부터, 물론 그가 이미 이거의 철학이 시사를 하고 있긴 하죠. 대충 어떻게 공면이 생겼는지 형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구체적으로 외부 세계의 정보가 필요해 보이는 것조차 사실은 외부 세계의 정보가 필요 없다는, 그래서 이걸 보통 미분기에서는 내재적인 정보라고 표현해요. 인트린식한 정보이다. 인트린식하다는 거는 내부의 정보, 즉 저평면에 대한 정보들만 알면 사실은 알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철학이에요. 그리고 이제 리만은 이거를 이 가우스라는 이제 지도 교수가 했던 웍을 2차원에서 n차원으로 확장을 해요. 이걸 이제 보통 이제 리만 기하학이라고 오늘날은 불러요. 그래서 이게 이 철학을 이해하셨으면 미분기하의 근본적인 철학을 다 이해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미적분학 레벨에서 녹여가는 과정들은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을 요구로 해요. 통상적으로.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나요?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이 슬라이드일 겁니다. 김남 선생님. 어, 맥락하고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마치 저 1차 미분과 2차 미분을 알면 뭔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게, 그럼 왜 3차랑 4차는 왜 몰라도 되는 건지, 그냥 그런 게 좀 불편함이랄까? 정말로 저것만 알면 다 되는 건지가 좀 믿기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슬로건상의 이유가 있고, 실제적인 수학적인 테크니컬한 이유가 있는데, 그 말씀하신 철학처럼 실제로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1차 미분이나 2차 미분을 가지고 많은 거를 알기를 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실제로 가장 단순한 모델이라고 하는 게 y는 f of x이기 때문이에요. y는 f of x의 그래프를 그리는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 지금 이제 그 추상화를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 그 거기서 단지 질문에 치기는 그 경우에는 3차랑 4차 미분이 그때는 어떤 맥락이 되느냐가 1차 함수 그 이제 y는 f of x라는 그 가장 단순한 상황에서 말이 되면 그 라인들은 다 올려 나갈 수 있지만 1차랑 2차 미분이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어느 정도 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적분학에서 퍼스트 데리버티브 테스트, 세컨드 데리버티브 테스트를 그런 의미에서 배워요. 이게 한 가지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많은 경우에 이 내적은 실제로 선행대수의 입장에서는 행렬이에요. 실제로는요. 실제로는 행렬을 주는 거예요. 행렬은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 많은 경우에 포텐셜 펑션의 해시안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2차 미분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내적이라고 부르는 이 행렬은 많은 경우에는 이거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면 거리 제곱에다가 해시안을 취해가지고 만들어요. 정확한 2분의 1 거리 제곱에다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공률이라고 하는 정보는 사실은 4차 미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미분의 오더가 1, 2, 3, 4차냐 이런 것들은 한 가지 이거면 이거다 이런 결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함수가 예를 들어 어떤 함수의 원시 함수였으면 한 번 더 미분해서 오고 이런 여러 심리 해석들은 사실 공존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참여 선생님. 이거 질문 두 개인데 하나만 일단 질문하자면 그 매니폴드가 두 개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두 개 매니폴드가 만약에 그 내적들의 모임이 다 같다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매니폴드는 글로벌리하게 똑같은가? 이게 제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인데 아니에요.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떤 거냐면 미분기하 용어로는 로컬 아이소메트리 하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적 길이가 똑같다고 해서 이게 아이소메트리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이게 이것도 단어를 좀 구분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보통 집합에다가 구조를 줄 때 제가 그 지금 여기 들어온 참석자들을 보고 답을 할게요. 그거를 그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는 CS 전공자가 있군. 그 답을 다 해야겠구나. 그 기본적으로 그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집합에다가 구조를 줄 때 가장 그 러프하게 주는 구조는 위상 구조예요. 공간을 차르그로 보는 거예요. 위상 구조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매니폴드 스트럭처를 줄 때 매니폴드라는 구조를 주고 로컬리 RN이라는 구조를 이제 위상 공간에다 추가적으로 부여를 하고 그 다음에 미분 구조를 주고 그 다음에 매트릭 스트럭처를 주고 리만 기하 구조를 주고 이렇게 가는 거에서 기본적으로 위상 공간으로서 갖게 보는 것이냐
미분 구조까지 있는 미분 다양체로서 갖게 보는 것이냐, 미만 다양체로서 갖게 보는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걸 보는 거를 오버 C에서 보면 복소 다양체에서 갖게 보는 것이냐는 다 구분해야 돼요. 수학적으로는. 다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시기는 리만 다양체로서 갖게 보는 기준에 대한 것으로 로컬 아이소메트리가 답이 아니라 아이소메트리가 답이에요. 원투원을 걸어야 돼요. 안 그럼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R2에서 토로스로 가는 예시를 생각하면 그 쿼션트 맵이거든요. R2에서 G2로 쿼션트 시키면 나와요. 근데 이거는 그 내적끼리는 똑같지만 글로벌하게는 전혀 다르죠. R2는 컴팩트가 아니고 그 토로스는 컴팩트예요. 그리고 이거 구분하는 것들은 다 너무나 이제 그 수학적으로 들어가면 그 깊은 얘기들이에요. 기본적으로. 한두, 뭐 10분 안에 할 수 있는 얘기들은 없어요. 자, 혹시 더 다른 질문들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오늘 가장, 뭐, 이해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고, 참고로, 그 CS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 처음에 이 구조를 버려야 됩니다. 그 위상 구조에다가 미분 구조를 주고, 내적 구조를 주고, 복소 구조를 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고전적인 의미에서 미적 분학 및 대수학으로 가는 라인이고요. 그 어떤 그 CS 라인에서 가는 라인들은 이 논리학 라인에서 가는 거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버려야 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거를 정확한 단어로는 그룹포이드라는 단어로 바꾸고요. 프리슈프로서, 혹은 인피니 카테고리로서. 그래서 그룹포이드가 이 구조들을 똑같이 주는 방식들을 하는 방법으로 호몰로지 대수를 써요. 이거는 또 다른 어떤 라인에서 또 어떤 위상 기하의 발전입니다. 저, 네, 혹시 네, 저 질문 있는데, 네, 그, 그 오른쪽에, 그러니까 내적이 나오니까, 내적이 나오고 오른쪽에 그림에서 법선 벡터가 나오니까 당연히 외적이 생각날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서로 관련이 어떻게 있는지가 여기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정말 치사한 답변으로는 이게 기본적으로 공면을 R3에다가 넣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R3에 있으면 저희가 음, 크로스 프로덕트가 정의가 되죠. 외적이 정의가 잘 돼요. 그래서 네, 외적의 정보를 외적의 기본적인 성질을 가지고 노말 디렉션을 쓰는 점에서는 굉장히 치사하게 그 필요성을 설득할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 모든 기술들에 있어가지고 결국 다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면이 R3에 속한다는 가정도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버릴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노말 디렉션을 만약에 구체적인 파라미터라이즈를 잡으면 평면에서 지금 이 저평면에서 두 가지 인디펜던트 디렉션을 잡고 크로스 프로덕트를 취해가지고 얘를 만들 거잖아요. 구체적으로는. 네, 근데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지금 확률론과 미분기하 시간에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 게 그런 것들이 사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표준적인 미만기하에서 배워야 되는 라인들이고요. 그리고 전 사실 이게 외적이 너무나 이제 저한테 비자명한 대상이어가지고 한두 마디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외적이 사실은 정의가 되는 거가 R3에서만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좀 맥락을 좀 여러 가지 틀어야 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사실은 7차원에서 정해야 되고요. 3차원 말고. 그리고 외적의 정의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 사실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정의를 할 수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할 얘기가 많아서 그냥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게 3차원과 7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부르는 게 정의가 되고 근데 조금만 정의의 맥락을 흔들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면도 없지는 않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기술에서 지금 여기서 가령 이 정리가 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는 것처럼 사실은 이 모든 기술에서 크로스 프로덕트는 사실은 필요 없어요. 근데 저도 사실 외적이 비자명한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항상 그러니까 내적에 대해서는 뭔가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도 있고 뭔가 머릿속에서 이해가 된다면 외적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사실 뭐 계산하는 방법도 알고 뭔지도 아는데 그래도 모르겠다라는 불편함이 항상 있었는데 사실 7차원까지 일단 나올 줄은 몰랐고요. 저희 그 아기자기에서도 이전에 한두 번 정도 여러 번 꽤 얘기를 했었던 내용인데 네, 오늘 다시 한번 듣게 되어서 좋네요. 그, 네. 그리고 저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그 탄젠트 스페이스가 나왔었는데 제가 그 이 미분기하학은 아니고 기하 해석학 영상을 찍은 것인 거를 좀 일강을 봤어요. 근데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서 뭐 클로드라던가 그런 AI한테 물어보면서 좀 다른 내용들을 계속 쭉 보고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일단 코탄젠트 스페이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코베리언트, 콘트라베리언트 이런 내용 그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적을 얘기하셨고 리만 계량을 얘기하셨는데 그 코, 코탄젠트 스페이스에서의 코탄젠트 스페이스가 이제
탄젠트 스페이스랑 듀얼리티가 있고, 그리고 코탄젠트 스페이스는 TP에다가 M, 그러니까 매니폴드는 그 TPM의 벡터에 작용해서 실수값을 내는 선형 함수들의 집합이라는 정의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또 내적이, 여기서 또 그 실수값이 나온다고 하니까 내적이 떠올라서 혹시,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한 가지는 일단 혹시 지금 이 그림에서 코탄젠트 스페이스가 그려지는 거를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리고 돼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해, 그러니까 리만 계량이랑 코탄젠트 스페이스 사이 관계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조금 부탁드려도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럼요. 그 질문하신 층위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서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나는 좀 외계어를 좀 씹으겠습니다. 일단은 벡터 스페이스가 있으면 쌍대 공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거는 말씀을 좀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벡터 스페이스 Rn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의 경우는 R2입니다. 탄젠트 스페이스가 R2이기 때문에 그, 그 듀얼 스페이스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R2에서 R로 가는 리니어 함수들을 다 모으는 거가 정의입니다. 리니어 펑셔널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럼 이게 도로 다시 R2랑 벡터 스페이스로 같아지거든요. 벡터 공간으로서는 이게 괜찮나요, 대충? 네. 그래서 그 정의를 한 번 더 포멀하게 말씀드리면 벡터 스페이스 V가 있으면 V 스타 쌍대 공간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V에서 주어져 있는 필드가 이 경우는 R이니까 그 R로 가는 모든 리니어 함수들을 다 모아주게 되면 이게 다시 그 벡터 합과 스칼라 곱을 만족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요. 만약에 V가 파이널 디멘전이었으면 무한 차원이었으면 V 스타도 유한 차원이에요. 무한 차원일 때는 달라져요. 근데 유한 차원일 때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실 때 이거가 벡터 스페이스 R2니까 이거의 쌍대 공간을 생각하면 벡터 스페이스를 R2로서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슬쩍 이렇게 스타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은 구조는 똑같고, 그때 이 내적은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얘는 그 내적을 만들 때, 이 내적이 정의상 파지티브 데이피니트 시미트리 매트릭스여야 되거든요. 정의상.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베이시스를 잡으면, 서형대수로부터 베이스 잡으면 얘가 아이겐 밸류들이 다 파지티브여야 돼요. 그래서 그게 보장이 되는데, 그럼 이거를 듀얼로 잡게 되면 그 아이겐 밸류들을 다 역수로 뒤집으면 그게 이너 프로덕트로 바뀌어요. 듀얼 스페이스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괜찮나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행렬로 생각했을 때 100, 010, 001, 이 IJ 축 네. XYZ 또는 IJK라고 했을 때 걔가 그러니까 로우 벡터 형태면은 네. 이제 네. 나머지 하나는 네. 컬럼 벡터 형태로 정확해요. 변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네. 네, 그쵸. 네. 그 근데 뜻이고, 네.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코탄젠트 번들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은 이 그림을 그린 기준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그죠. M을 공간으로 본 것이죠. 그리고 M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접평면을 세운 관점을 취한 거잖아요. 관점 이해갔죠? 네. 코탄젠트 번들 여접 번들이라고 불러야 되나?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장 박사님 뭐라고 부르나요? 코탄젠트 번들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되죠? 여접 번들이면 또 영어잖아.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이러면 그냥 번역 안 하는데. 아, 번역 안 한다고요? 정경원 선생님, 정경원 박사. 번역 여쭤봅니다. 자체는 정형했습니다. 여접다발. 감사합니다. 여접 다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각을 좀. 네, 그래서 여접 다발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냐면 공간을 얘네까지 다 붙어 있는 걸 하나의 공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점은 얘가 공간이고 이거의 저평면이 이거다. 이 관점 말고요. 이것들이 덕지덕지 달려있는 요것 자체가 공간일 때 그거를 여접 다발이라고 부릅니다. 괜찮나요? 네. 뭔가 예,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미 느끼시겠지만 지금 이미 질문하신 것들이 약간 외계어로 느껴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기본적으로. 네. 이거는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제가 채널에서 늘 강조하는 건데 다변수 미적분학을 공부해야 돼요. 아, 그래서 다변수 미적분학에서 아마 보신 적은 있으실 텐데 그냥 모티베이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고 마는 정도가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게 어떤 펀더멘탈 티어럼 오브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 그린의 정리 스토크스 티어럼, 다이버전스 티어럼을 계산으로 많이 해본 다음에 이거를 미분 형식으로 바꾸는 이게 잡히면 지금 질문하신 것들이 외계어가 안 되게 돼요. 음, 그래서 적분을 미분 형식의 적분으로 바꾸는 그거를 감을 잡으시면 지금 질문하신 것들이 일변수 미적분학에서 보는 거랑 같은 층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준은 그겁니다. 네.
그, 네, 저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더 있으시면 듣겠고요. 요 슬라이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 개인의 생각에는. 쓰시면 그 나중에 뒤로 다시 돌아와도 되거든요. 그럼 계속 좀 떠들게요. 다 그림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다 그림들은 어디선가 다 분명히 보셨던 그림들일 거예요.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수식과 본 적이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 가지고 그 어떤 이제 그 어떤 출구 어떤 이제 조사 같은 거를 보면 이런 종 모양 같은 거 뉴스에서 다 그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정규 분포를 볼 때요. 그래서 그 정규분포의 형태가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적히거든요. 그래서 이 종 모양의 그림을 그릴 때 이 종 모양에 있어가지고 평균이 뮤고요. 평균이 뮤고 이제 그 표준 편차가 시그마거든요. 그럼 그림 대충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냐면 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뮤 플러스 시그마랑 뮤 마이너스 시그마로 퍼져 있는 거예요. 그림을 생각하실 때. 괜찮죠? 그러면 각각의 이 종 모양 함수가 확률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는 것은 확률 밀도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는 것은 뮤랑 시그마를 주는 거랑 같은 문제예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말하면 이게 되게 좀 어떤 중요한 말인데 뮤랑 그 이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지면 뮤랑 시그마가 있어야 돼요. 반대로 뮤랑 시그마가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종 모양을 결정할 수 있어요. 즉 이게 1대1 대응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뭐랑 1대1 대응이 성립하냐면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하나랑 그리고 뮤랑 시그마라는 페어를 주는 것끼리는 1대1 대응이 성립해야만 돼요. 그렇지 않가요? 그런데 이게 수학적으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답변인 게 어떤 거냐면 집합과 두 집합, 여기서 집합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1차원 정규분포, 그러니까 1차원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들을 다 모은 집합이 있고요. 하나는. 다른 하나는 그냥 얘네만 모으는 거예요. 어디서요? R2 안에서요. 그러면 두 개는 집합으로는 다른 거죠. 근데 그 집합 간에 1대1 대응이 성립한다는 뜻이잖아요. 말 알아들으셨죠? 근데 이게 왜 특별한 거냐면 얘네들의 모임을 생각해 보면 얘는 임의의 실수인데 얘는 양수예요. 그러면 그림이 X축을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 X축을 뮤축이라고 보고 이쪽을 시그마축이라고 보면 이렇게 위로 떠야 되잖아요. 그림이. 그리고 사실은 요 뮤축은 못 닦고요. 왜냐면 시그마가 0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위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기자기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처럼 이게 그 푸안칼의 상반평면이에요. 이게 구조가 있어요. 기하학적인 구조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합과 이 집합이 1대1 대응이 성립할 때 집합으로서 두 집합 간에 이쪽에 있는 걸 이리로 옮길 수 있고 이쪽에 있는 이리로 옮길 수 있으면 근데 한쪽엔 추가적인 구조가 더 있잖아요. 기하학적으로. 이쪽에 대해서는. 상반평면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요. 이게 분명히 의미 있는 구조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고 이거가 소위 말해서 쌍곡기하 구조라는 것들을 이 약자의 시간에 여러 가지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뭘 기대할 수가 있을 거냐면 그러면 1차원 정규분포들의 확률 밀도 함수들의 모임에도 그런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거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기대치가 좀 말이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집합으로 1대1 대응이 되니까 그렇구나 이거 신기하네 저는 만족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한쪽에는 추가적인 구조가 더 있으면 이 1대1 대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럼 얘도 그런 구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이 말을 첩보 다 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차원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들의 모임은 쌍곡기하 구조가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거 아닌가? 라는 자연스러운 질문을 하는 게 가능해질 거라는 거죠. 근데 이미 추상적인 층위가 들어가죠. 여기서는 이미 확률 밀도 함수 하나를 하나의 원소로서 보고 쌍국기하 구조가 있지 않냐라는 물음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적어도 그 수학적으로 물어야 되는 한 가지 자연스러운 층의 질문이 되어져요. 혹시 괜찮으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전혀 지금 여기서 이건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에 대한 거고 이거는 어떤 그 굉장히 이제 확률 통계의 대상인데 이 두 개가 사실 뭔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정보기하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를 다 모아주냐면 지금 이 기술을 어떻게 보시면 좋겠냐면 이 기술 자체가 철저하게 그 주어져 있는 확률과 통계의 정보량만 가지고 기술하고 있는 거에 주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각각 이걸 보통 수리 통계에서는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모수 정도로 보통 부르죠. 그래서 파라미터 세타들마다 그 녀석에 대응되는 1차원 정규 분포들의 확률 밀도 함수를 다 모은다고 합시다. 이 기술은 철저하게 그 맥락 없이 생각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모은 겁니다. 통계학의 맥락에서요. 괜찮죠? 뭐 기하학이고 뭐 그런 게 없죠. 그런데 이거 그 다음 거 보시면 얘는 기본적으로 확률 밀도하면 종 모양이 X축 위쪽에 있으니까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로그를 취할 수가 있어요. ln을 취하는 겁니다. 자연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로그를 취해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내부가 언제나 양수니까요. 그렇죠? 확률 밀도 함수는 X축 위쪽으로 떠 있으니까 로그를 언제나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통 다들 아시다 그 이제 확률 통계학 공부하시는 분 이거 이름 아시죠? 로그 우도 함수라고 불러요.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 그러니까 철저하게 통계학의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고려하는 대상이라는 얘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를 기준으로 지금 여기서 파라미터가 컴포넌트가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각각 세타 1, 세타 2라고 그냥 부르기로 합시다. 혹시나 이걸 매니폴드의 용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특정 그 로컬 코디네이트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잡아야 언제나 잡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딴 걸로 잡아도 돼요.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것 기술을 보시면 얘네들을 각각 세타 1과 세타 2로 그러니까 각각의 인덱스로 미분을 해가지고 곱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미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적분을 취해주는 게 expectation이죠. 기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통계적으로 자연스러운 걸 하고 있는 거 이상도의화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테이션 쓰는 건 이 G는 리마니안 매트릭의 노테이션 G는 가우스를 길여서 G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IJ 인덱스마다 이걸 각 세타들에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실제 폼은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구체적이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형태를 구체적으로 알잖아요. 그럼 이거 다 구체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좀 일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그럼 이것들을 인덱스 IJ마다 다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를 푸앙칼의 상반평면이랑 비교해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뭐에 해당하냐면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음의 상수가 되어지는 리마니안 매트릭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정리가 알려져 있는데 보통 이제 유니포마이전 티어럼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음의 상수면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선언을 두 가지를 같이 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2 곱하기 2행렬을 만들면 이게 리마니안 매트릭이 되거든요. 얘가 돼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계산을 하는 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정리에 따르면 가우시안 커베이처는 리마니안 매트릭만 있으면 구할 수 있다고 해서 그 형태를 써주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연습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이게 음의 상수가 나와요. 계산을 실제로 해보면 이 형태를 가지고. 괜찮죠? 그런데 뭐가 알려져 있냐면 음의 상수를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음의 상수를 갖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이 나요. 그래서 뭐라고 그냥 말해버리면 되냐면, 1차원 정규 분포들의 확률 밀도 함수들의 모임은 기하점 구조로서 무엇이다? 정말로 쌍곡기하라고 결론을 내는 게 가능해지고, 지금 제가 이거를 1차원 정규 분포로 국한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n차원에서 참이에요. 물론 정확하게는 그 n차원의 경우는 이제 스피리컬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중에 특별한 어떤 특정 경우들을 모을 때 이게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에 정확하게 대응이 된다. 이렇게 말해야지만 정확하게 맞기는 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1차원의 경우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대1 대응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정규 분포들의 모임 자체가 기하적 구조를 애시당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수리 통계에 녹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지금 리마니안 매트릭을 수리 통계에서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보통은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그 수리 통계에서 저는 이게 되게 놀라워요. 물론 이제 그 피셔 선생님 본인은 이런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셨을 거라고 믿지만 통계학이 꼭 그 라인에서 발전하고 해왔다고 믿지는 않는데 보통 이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을 수리 통계에서 배우는 라인에서는 이렇게 보통 배우거든요.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은 sufficient statistic하에서 불변이 유일한 매트릭이다. 이렇게 배워요. 여기서 sufficient statistic이 아까 점현 쌤의 질문으로 돌아가면 이게 로컬 아이소메트리예요. 통계적 모델들 간에. 그래서 그 실제로 어떤 미분기하적으로 내적을 보존해야 되는 것으로서 어떤 통계적 모델에서 말되는 매트릭을 하나 찾을 수 있는 게 이 매트릭에 정확하게 해당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다 어떤 이런 기하학적인 해석들을 처음부터 갖고 있는 것으로 수리 통계 대상들을 대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멋있는 포인트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예시를 일부러 더 준비해. 제가 이건 채널에서 평소에 많이 떠들거든요. 제 어떤 저랑 직업 교류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비판이 생길 수가 있냐면 좋다. 이거는 정규 분포가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여러 좋다는 센스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보통 저희가 확률적인 대상을 대하면 확률 밀도함수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고요. 이 경우는 확률 밀도함수, probability density라고 부르는 경우예요. 그리고 저희가 주사위 같은 거를 던질 때 확률 질량함수라고 하는 유한계의 컴포넌트를 모으는 상황도 사실은 생각해요. 보통 그래서 확률론적인 대상들은 연속적인 대상과 이산적인 대상들을 보통 구분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지금 너무 상황이 아이디어한 상황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도 좋은 걸 알겠는데. 그래서 그 다음으로 상황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거를 보시면 얘네들이 소위 말해서 확률 질량함수라고 부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컴포넌트가 3개예요. 괜찮죠? 컴포넌트를 제가 3개로 갖고 온 거는 이걸 보통은 그 수리 통계에서는 멀티노미알 패밀리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지금 3개니까 트리노미알 패밀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단지. 그 n개로 늘려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 이게 이 조건을 만족하고 각각이 다 양수여야 되니까 이게 확률 질량 함수니까 이 조건이 붙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그림에서 이런 심플렉스를 이룬다는 게 혹시 이해 가시죠?
여기서 이 끝점들은 될 수 없어요. 끝점들이 되는 순간 나머지 컴퓨터가 빵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심플렉스의 안쪽이 되어요. 그 이 심플렉스의 이쪽 그 이 꼭지점들 제외한 이 안쪽을 여기 이렇게를 채워 나가는 걔네가 지금 이 집합의 아이고 죄송해요. 이 집합의 생김새예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면이 세 개인 주사위를 모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면이 세 개인 걸 생각하는 건 이 그림의 시각화가 너무 좋아서 데리고 왔을 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다 양수니까 루트를 씌워줘도 어차피 1대1 대응이 성립하죠. 집합적으로는. 양수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4는 루트를 취하면 2고 2의 제곱은 4인 면에서 왔다 갔다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왜 2를 취했냐? 이거는 질문할 수 있어요. 수학적인 디테일에서는. 근데 2를 취한 거는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의 형태가 이래야 좀 예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이유에 코디네이트 체인지를 택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사실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만약 이렇게 이제 1대1 대응을 취하게 되면 이게 2차원 구에 1사분면 내부를 지칭한다는 게 혹시 보이시나요? 1사분면 쪽을 지칭한다는 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3차원 공간을 줘, R3를 주고 거기서 2차원 구 껍데기를 봐요. 그럼 여기서 지금 G1, G2, G3가 다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PI들이 다 양수여야 됐으니까 얘네들도 다 양수여야 돼. 그러면 여기서 2차원 구 중에서 일부를 보고 있는 거죠. 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로컬하게 바라보면 2차원 구를 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말 알아들으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게 이미 그림이 가르쳐 주는 바와 같이 지금 이 면이 세 개인 주사위의 기하학적 구조는 2차원 구의 기하학적 구조라고 우기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두 가지 예시를 지금 다 드린 건데 하나는 아까 1차원 정규분포들의 모임이 푸앙카레 상반평면의 기하적 구조랑 같다.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수학적으로. 괜찮으시죠? 그럼 이번에는 주사위들을 가지고 그 주사위들의 기하학적 구조가 뭐냐? 라고 하면 이 그림이 답이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지금 이거는 셋으로서 원투원 커리스pondence라는 뜻이지. 이게 기하학적으로 그거란 말은 아니잖아요. 말이 이해 가셨나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게 집합으로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기하학적 구조가 같다라는 거랑은 다른 말이라고요. 그래서 확인했던 게 이렇게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을 정의를 해서 얘를 가지고 보니까 이게 정말로 기하학적 구조가 같구나라고 결론을 내리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적어놓은 게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이 형태가 제가 이것만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왜 같은 거야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지금 여기서 이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이라고 부르는 이것과 얘가 같다라고 하는 이게 왜 같다는 거냐라는 걸 제가 비교를 같이 해볼게요. 하나는 지금 이 선자의 경우는 확률 밀도 함수니까 이게 적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후자의 경우는 질량 함수니까 파이널 썸이에요. 일단 그거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확률 함수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뭐를 보실 수 있냐면 얘는 지금 로그 피세타를 미분하는 거면 우리 로그 미분하는 법 알죠? 어떻게 미분하냐면 얘가 분모로 내려온 다음에 알아야 되죠? 분모로 내려온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가 미분은 어떻게 되냐면 피세타 분모로 내려오고 피세타 미분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이렇게 곱해지니까 아래쪽에 피세타가 하나가 있고 내부를 미분하는 것들을 적분하는 형태여야 돼요. 말 이해 가시죠? 뭔 소리인지? 그냥 단순히 우리 아는 그냥 일변수 미분법을 그냥 얘기한 겁니다. 그럼 그 형태를 가지고 얘를 보시면 형태를 이렇게 썼으나 이 형태가 실제로 지금 여기서 그 정확하게 그 형태랑 대응된다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요 형태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기대값의 뜻이에요. 똑같아요. 기대값인데 기대값의 기준이 확률 질량 함수냐 확률 밀도 함수냐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확히 같은 거예요. 그냥 통계적 모델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보면 지금 이게 뭐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냐면 이게 R3의 다 프로덕트라는 뜻이거든요. 이 뜻이. 이게 스피어의 리마니안 매트릭이에요. S2의 리마니안 매트릭은 R3의 다 프로덕트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퀄리티가 가르쳐 주는 바가 어떤 거냐면 지금 이 녀석의 지오메트리가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 기준에서 정말로 2차원 구의 지오메트리랑 똑같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관찰이에요. 그래서 구분 안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그 측지선 거리를 기술해 보면 정말로 스피어의 그거랑 같아지게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예시가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이게 좀 재밌는 포인트죠. 통계적 모델, 예를 들어서 주사위 눈들의 모임이나 아니면 정규분포들의 모임 이때까지 것들 대하면 그냥 단순히 확률 통계적 대상으로서 간주하셨던 대상들이 사실은 이 대상들이 기하학적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재밌는 포인트이고 사실 거기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는 생각은 그러면 예시상적 기하학적 구조들은 그거에 대응되는 이런 확률 통계적인 해석들이 존재하겠구나.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뒤져서 얘기한다면. 이때까지 예를 들어서 투앙카레 어퍼 플레인을 봤으면 이게 쌍곡기와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대상을 이게 사실은 확률 통계로서의 해석을 갖고 있구나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상상들을 하는 게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시가 지금 두 가지가 확보가 돼 있으니까요. 전혀 달라 보이는. 이런 거를 그래서 어떤 통계적 모델의 미분, 어떤 기하학적 구조에 대해서 배우는 분야를 정보기하라고 불러요. 물론 여기서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그 역사적으로 발전한 라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휴리스틱 내지 어떤 통계적인 거에서 알고리즘들을 계산하는 라인에서 발전해서 순수 수학 쪽에서는 약간 어떤 그렇게 그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한 70년대, 80년대 말에. 근데 특히나 기계학습이 발전하면서는 근래에는 많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확률 통계의 중요성이 좀 강조가 되었다. 약간 그 정도 맥락에서 볼 수 있겠어요. 네, 전민 선생님. 저 아까 피셔 매트릭을 정리할 때 평균을 가지고 정리했는데 혹시 그거 말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분산으로 했을 때는 뭐 매트릭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때는 혹시 저렇게 다르게 정리를 해도 저게 네게티브 컨스턴트가를 가지며 푸앤칼의 어퍼 하이퍼 플레인이 되는가? 이게 제 질문입니다. 일단은 이거는 평균이 아니에요. 분산이지. 저희가 분산의 개념을 얘기하는 건 랜덤 베리어블 두 개를 곱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취한 거는 공분산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평균의 개념이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괜찮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여기서는 역순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정해져 있으면 이거에 대응되는 리마니안 매트릭은 기하학적 구조상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중에 맞는 걸 찾는 거니까 이거랑 다른 매트릭을 주는 순간 그냥 바로 페일이에요. 네, 박명 선생님. 그 다른 건 아니고 그 아까 확률 질량함수 듣다 보니까 이제 휴리스틱하게 생각이 나는 게 그 저희가 그 디렉 델타로 이제 어프록시메이트 할 수 있잖아요. 약간 저희 점자나 취급하듯이. 근데 디렉 델타는 이제 가우시안의 극한으로 취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질량함수도 이제 어떤 리니어 썸 오브 샤프 가우시안으로 하면은 확률 밀도 함수의 언어로 똑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 어려운 질문인데, 어, 그, 이렇게 이해하시면 괜찮은데요. 음, 예, 최대한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측도론 레벨에서 저희 지금 그래야 이제 그냥 어떤 익숙한 단어로서 확률 밀도 함수랑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는 것은 측도론 레벨에서는 르벡 매저랑 카운팅 매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두 개의 적분의 속성은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포멀한 말의 칭의에서 파이나이트 썸을 토대로 어프록시메이션을 해가지고 인테그랄을 앱스트랙트하게 디파인을 할 때 르벡 매저 타입을 가지고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것과 카운팅 매저를 하고 있는 거에 결과적으로는 그 두 개는 다른 거여서 그래서 이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결에서 구분하는 게 맞겠네요. 기본적인 속성 자체. 안 그러면 확률 밀도하면서 확률 질량수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겠죠. 그거는 맞는데 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대상들 자체를 확률 질량 함수들의 관점은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산적인 대상으로 근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로 어떤 통계적인 데이터의 샘플링으로서의 처리 그리고 물리적으로 어떤 근사들의 문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상적으로 연속적으로 있는 대상들을 어떻게 이제 그 이산적인 것으로 근사할 거냐라는 건 모든 의미에서 중요한 질문인 건 맞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게 그 문제층인의 제 생각에 어디로 가져가시는 게 레퍼런스상 제일 좋냐면 몬지 프로블럼이라는 걸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몬지 프로블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두 분포가 있을 때 확률 분포를 포함하는 거지만 확률 분포일 필요는 없어요. 두 분포가 있을 때 전쟁 물자를 옮기는 개념에서 이 분포로 옮기는 최적의 방법이 무엇이냐? 라는 걸 몬지 프로블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를 배우는 분야를 뭐 옵티마이제이션 혹은 옵티멀 트랜스포트 정도로 보통 보면 맞아요. 그런데 이 두 분포가 만약에 하나가 연속 분포이고 하나가 이상 분포면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 안 되는 거를 지금 어떻게 하는지도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하는 방법을 커플링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 분포들을 똑같은 공간에 하나는 연속 분포가 하나가 확률 이제 이상 분포일 때 하나를 하나로 옮기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신에 어떻게 치사하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그 확률적인 대상이니까 우리가 분포들을 알면 뭘 할 수 있냐면 조인트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곱공간을 만들어서 곱공간에서 곱분포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는 연속이 되고 하나가 이산이 되게 하는 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곱분포를 토대로 다루는 거에선 잘 돼요. 그리고 이게 잘 되기 때문에 머신러닝에서 컴퓨테이션 옵티멀 트랜스포트가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커플링이라고 부르고 이 어떤 연속적인 것들을 다루는 거에서의 어프로크시메이션 방법으로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그 어떤 역사적인 얘기로 하는 거 아니고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은 게 디벨롭 되어지는 라인의 얘기여서 그 이것도 되게 약식으로 그냥 제가 지금 요 한 페이지에 미분계가 여기 다 있다라고 구라치는 것처럼 정말 약식으로 하는 말이기는 해요. 커플링과 온지 프로블럼 그리고 그 옵티멀 트랜스포트 검색해 보시면 유의미한 어프로크시메이션에 대한 답들은 그 라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네, 답을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 혹시 또 다른 질문들 있으시면 네, 김 대표님. 저는 갑자기 조금 드는 생각이, 어, 그, 베이지안, 베이지안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베이지안 확률론을 이해하기로는 파라미터 공간에다가 다시 이렇게 주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그러면은 그 파라미터 자체가 하나의 공간을 이루니까 그것도 다시 그러면은 그런 공간에다가 확률을 준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다시 거기다가 공간에다가 확률을 준 거니까 또 다시 그 파라미터에 대한 확률을 다시 상위로 또 뭔가 공간을 또 하나 또 갖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되는 걸지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일단 제가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질문도 좀 약간 개량을 좀 해보겠고 답변도 좀 제가 개량을 좀 할게요. 일단은 제 생각엔 너무 좋은 연구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들 자체가.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남들도 이렇게 본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층위는 저는 어떻게 보는 걸 개인적으로 선호하냐면 어,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가 이제 연결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전체 집합을 셋업을 할 때, 이 전체 집합을 확률 분포들의 모임을 다 모은다. 로 만약에 전체 집합을 셋업을 하면, 그, 아마도 유한 차원이 아닐 거예요. 실제로 무한 차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단어들이 좀 여기서 괴랄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인피니티 디멘전이라는 형용사에 붙는 명사가 뭐냐? 라고 하는 게 보통 알려져 있는 문헌들에서는 반항 매니폴드라는 단어를 써요. 보통. 그래서 확률 분포들의 모임을 다 모으면 인피니트 디멘셔널 반항 매니폴드라고 부르는데 전 사실 반항 매니폴드 정의가 아직도 잘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여러 테크닉들을 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싫어하는 정의 중에 사실 개인적으로 하나에 그러면 이게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 섹셔널 커베이지가 파지티브 컨스턴트예요. 이거 4분의 1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인데 그래서 지금 하신 질문을 그 이제 베이즈 법칙이라는 층위에서 볼 때 그러면 지금 이 정보기하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슬로건은 확률 통계적인 대상들 및 이 녀석의 알고리즘에 대한 구체적인 휴리스틱한 해석들 이면에 기하학적 구조들을 가지고 적어도 재해석 및 그걸 가지고 개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이걸 대하려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이 베이즈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이 인피니티 메저는 반항 매니폴드 그 모든 확률 분포들의 모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라고 받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라는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보는 게 정보기하의 관점이고 여기서 그나마 성공을 가장 거둔 경우가 아마리의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EM 알고리즘의 어떤 패턴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냐면 K 다이버전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 고정하고 나머지를 어떤 아그민을 취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모노토니시티가 성립해가지고 그게 어디로 간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건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저쪽 스터디 하실 때 엑서사이즈로 해보시길 권하는 게 리마니안 매니폴드가 주어지면 리마니안 매니폴드의 지오데식 디스턴스 그 이제 아웃사이더 컷 로커스라고 가정했고요. 그래서 그 디스턴스 스퀘어에다가 2분의 1 붙여가지고 리마니안 해시안을 붙이면 그 해당 포인트에서의 리마니안 매트릭이랑 일치된다는 건 좋은 엑서사이즈입니다. 해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아시는 선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엑서사이즈입니다. 선을 얘기하죠. 리마니안 매니폴드 주고 일반적으로 아웃사이드 컬 로커스라는 가정에서 디스턴스가 스무드 오브젝트라고 가정을 할 때 그러면 지오데스 디스턴스 스퀘어에 2분의 1 붙인 거에다 해시안을 취해주게 되면 이게 리마니아 메트리가 일치가 되어져요. 마찬가지로 그 KL 다이버전스에다가 그 유클리디안 해시안을 취해주게 되면 그러면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이 나오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EM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되는 건 사실은 디스턴스 스퀘어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여서 사실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인피니티 디멘션을 반항 매니폴드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면 이 각각의 슬롯들을 고정하고 나머지를 하는 것들이 하나가 베이지 법칙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는 베이지 법칙을 어떻게 사실 기하학적으로는 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
아마리의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는 제약이 있어요. 이게 익스포넨셜 패밀리랑 믹서 패밀리 혹은 브래그만 타입의 다이버전스일 때만 돼요. 이게 커베이처가 플랫일 때만 되는 게 알지는 이게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플랫이 아닌 것도 알려져 있고 뭐 에널 서프라빌리티나 이런 데 실려요. 그런 결과들을 찾아내면. 근데 어쨌거나 인피니티 메저 반응 매니폴드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타입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의 베이즈 법칙의 해석은 아마리의 EM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잘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약간 연구 라인에서 관심을 갖는 라인들은 이게 익스포넨셜 패밀리랑 이 믹스처 패밀리랑 국한된 해석이라고 저는 보진 않거든요. 근데 쓰는 방법이 어떤 듀얼리 플랫 스트럭처를 근본적으로 써요. 아마리의 방법으로 해서는. 전 그거를 없애고 싶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그게 제가 갖고 있는 한 가지 층이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것도 개인적으로 틀렸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피니티 매저나 반응 매니폴드 보는 게 맞느냐? 라는 것도 사실은 퀘션을 던져야 되는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셋업 자체에 대한 질문, 약간 그런 것도 좀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분기화를 하려면 그렇게 거는 게 맞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볼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전 답을 좀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베이지 법칙은 지금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기준으로 EM 알고리즘 기준으로 이렇게 할 때 그 중에서 이게 아마 이스텝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부생 그거 아시죠? 뭔지? 그거 보시면 제가 그거 적어놓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냥 참고하시면 이제 레퍼런스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 좀 더 감사합니다. 질문들 있으면 더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그냥 각자한테 맞춰서 일단 답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채널에서 특히나 이게 지금 이제 이 수준에서 이런 공부들을 하시는 것들 학부생분들이 만약에 어떤 유학 준비나 이런 거 하실 때 이런 것들은 제가 프로젝트로 주고 싶은 방향이에요. 정보기하에서 그냥 되게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통계적 모델을 주고 그 통계적 모델에 대해서 기하학적으로 조사를 하려면 좀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요. 계산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가지고 논문을 써서 본인 포트폴리오로 써라라는 게 제가 수출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시키고 싶은 어떤 부분들이에요. 많은 라인에서 어떤 뭐 배움에서 적어도 괜찮고 그리고 적어도 이제 나중에 포트폴리오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디벨롭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레코드를 좀 장하게 남겨놓는 면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 얘기들은 지금 채널에서 거의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저는 좀 어떻게 보고 있는 면이 있냐면 제가 지금 말하는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는 학부생들한테 주기 좋은 프로젝트예요. 그렇게 배우는 게 헤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콘크리트하게 알려져 있는 통계적 모델들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반면에 만약에 이제 어떤 석사 정도 되는 친구들한테는 약간 리만 기하 언어가 조금 그래도 접해본 적이 있고 계산 좀 어떻게 하는지 아는 입장에서는 이렇게만 질문하는 순간 다 보통 리서치 질문으로 바뀌거든요. 리만 기하에서 하던 모든 거를 서브 리만 기하로 바꿔라. 라고 하는 순간 대부분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게 바로 디렉트하게 컨시퀀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제가 보통 연구 과제로 주기 좋아하는 방향이고 저도 일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만들어 놓은 거는 세 가지 모델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모델 공간이 제가 여기서 적어놨는데 일단 모델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서브리만 기아의 디멘전 3의 한정입니다. 하이어 디멘전에서는 모델 공간의 정의도 아직 셋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기준들이 있고 그게 어떤 확립이가 다 동의가 안 되는 약간 아,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만요. 그래서 저 그 네,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두 개 아까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 인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우스 공률을 그 내적이라는 인포메이션만 그러니까 정보만으로 알아낼 수 있다. 바깥 정보 없이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네. 혹시 내적 정보 그다음에 리만 계량 내적이랑 리만 계량은 똑같은 의미죠. 그러면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라는 거에서 그것도 그 정보라는 것도 결국 내적이라고 단순화시킬 수가 있는 건가요? 좋은 아니면 질문인데 제가 단어를 혼용해가지고 나오는 질문으로 여기서 정보기하에서는 피셔 정보 횡렬에서의 그 정보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정보라는 단어가 여기서 좀 더 스페시픽해요. 그래서 이 녀석 지금 여기서 이제 정규분포들 모임에서는 얘를 썼고요. 그리고 지금 이 트라이노미얼 패밀리에서도 얘를 쓴 게 얘가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을 써서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는 거를 정보기하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보기하라는 말이 되는 것은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 혹은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기준으로 기하학적으로 어떤 뭔가 해석을 할 수 있을 때 그때를 정보기하라고 불러요. 그러면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그 전 페이지에서는 그러니까 METRIC 피셔 인포 METRIC고 그 다음에서는 매트릭스인데 어느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그냥 대충대충 적어서 그런데 에이, 그 실제로는 그 내적이 주어지면 내적을 행렬로 쓸 수가 있다 보니까 그 그쵸, 정도로 에이. 구분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을 그 구체적으로 베이시스를 음, 잡아가지고 매트릭스로 표현하는 거를 이 정도로 부른다라고 보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량은 증가해요. 네. 아, 그러면, 아,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네네네. 이를 곱하는 게 계속 나왔어요. 아까 그 삼각형에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편의를 위해서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매트릭스 다이아고날 대각화해서 어떤 매트릭스 A를 P 마이너스 P의 옆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P는 그 아이젠 벡터 모음이고 D는 아이젠 밸류 모음이고 그렇게 그러니까 P가 두 번 곱해져서 그게 제곱 형태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 코터니언의 경우에는 2분의 세타로 계산을 하잖아요. 혹시 여기서 2가 곱해지는 것도 약간, 그러니까 뭐 어떤 듀얼 커버라던가 그런 기하적 맥락이나 의미가 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지금 질문상 맥락이 네. 섞이는데 네, 꽤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맞냐면 좀 그래도 좀 층위를 좀 구분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지금 상반 평면이라는 기하학적인 대상들을 대할 때 제가 이거는 예스노로 물어볼게요. 그 오히려 지금 구분하기 위해서 상반 평면은 상반 평면이고 1차원 정규분포들의 모임은 1차원 정규분포들의 모임이잖아요. 네. 말 그대로. 이거를 같게 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 예스라고 얘기를 같게 하시. 봐도 되고 같게 안 봐도 돼요. 지금 여기서 그 미분기하적 구조, 리만기하적 구조를 기준으로 보면 같게 봐도 돼요. 지금 그 설명이니까. 근데 음, 다른 구조들을 기준으로는 그냥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죠. 그래서 여기서 단지 설명은 이런 렌즈를 들이밀면 이 두 개를 같은 걸로 봐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 단순히. 네. 하나는 그 층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익스펙테이션을 매기는 측면이 됐든 익스포넨셜을 매기는 층위가 됐든 표현이 다르다고 다른 대상이냐라는 얘기는 좀 다른 얘기예요. 아, 그 표현과 별개로 우리가 같게 보는 기준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같게 다르게는 결정돼요. 그 표현이 다르니까 다른 거다. 이 뜻은 아니에요. 그 기준 따지면 얘는 삼각형이랑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같게 볼 수도 있어. 하나는 그 층위가 있고요. 이거 괜찮나요? 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 어, 제가 이 슬라이드에 준비를 해놓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사실 미분 형식에 대해서 조금 안 다음에 해야 되는 설명이 많은데 그 오히려 여기로 갑시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가장 펀더멘탈은 기하는 뭐가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기하적 구조는 내적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거 괜찮죠? 슬로건으로서 어떤 타당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여기서 좀 트리키한 파트가 뭐가 트리키한 거냐면요. 사실은 지금 제가 일부러 유도하는 것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지금 어떤 큰 그림을 잡는데 노이즈를 안 섞고 싶으니까 그 정도로 지금 그래서 이게 실수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괜찮죠? 근데 지금 네. 물어보시는 맥락이 자원수를 염두에 놓고 물어보시는 맥락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쵸? 네, 정확하게는 행렬, 리니어 알제브라하고 약간, 네, 그 연관성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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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실은 이 내적을 가지고 결정이 된다는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사원수는 사실 복소수로 바꿀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은 그걸 가지고 복소수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 일단은요, 편의상. 아,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 한 얘기를 복소수 위에서 본다라고 하면 실수 말고요. 지금 제가 일부러 실수를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게 네. 직관적으로 잡기가 더 어떤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얘도 그러면 복소 벡터 공간이 되어지고 얘도 그 복소 벡터 공간의 내적을 보통 허미션 매트릭이라고 불러요. 보통. 그때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리바니안 매트릭은 복소 내적의 실수부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아, 내적이 벡터의 크기랑 벡터의 각도를 결정한다는 거는 실제로 한번 허미션 매트릭스를 가지고 실제로 보시면 실제로는 실수부만 써요. 허수부를 안 써요. 아, 네. 그런데 그러면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적이 가장 펀더멘탈하면 복소 내적의 허수부는 그럼 뭐란 말이냐? 이게 사실은 디퍼런셜 폼으로 기술이 되어지는 대상으로 이걸 보통 심플렉틱 폼이라고 부르거든요. 사교 형식이라고 불러요. 아, 네. 그래서
그 이 해밀토니안 다이나믹스는 복소 내적의 허수부에서 결정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이 복소 내적의 실수부가 결정하는 기하를 리만 기하라고 불러요. 복소 내적의 허수부가 결정하는 기하를 사교 기하라고 부르고 사교 기하의 전형적인 예시가 여접 다발이에요. 여접 다발은 아, 사교 기하 구조를 가져요. 언제나 심플렉트 폼이 언제나 잘 정의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 적어도 여기서 리만 기하 구조랑 사교 기하 구조가 있으면 실제로는 내적을 기준으로 실수부랑 허수부가 다 있기 때문에 복소수가 정의가 돼야 돼요. 이거를 팬시하게 말하면 복소 구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어떤 복소 기하 구조랑 사교 기하 구조랑 리만 기하 구조는 그렇게 서로가 오버랩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 길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이기는 하고. 그래서 지금 여접 평면을 기준으로 보시는 거는 오히려 그 단어는 오히려 외계어잖아요. 오히려 뭘 보시면 좋냐면 내가 지금 보는 맥락이 해밀토니안 다이나믹스에 대한 맥락을 보는 것이냐.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그건 쉽게 말한다면 레벨 셋에서 왔다 갔다 돌고 있는 건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당연히 그거 맞죠. 회전을 기술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 그 기준에서 단지 여접 다발이 그 예시가 된다는 거지 여접 다발만 생각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괜찮죠? 네. 일단, 네, 더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이번에 좀 이제 복수 해석한다고 계산을 해보니 뭔가 대상들이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정규분포 함수를 봤을 때 이제 확률 변수 x를 가만두고 뮤랑 시그마를 기준으로 하는 뭔가 포텐셜 펑션으로 놓고 보고, 근데 정의역이 그 어퍼 하프 플레인처럼 생겼으니 그렇게 보겠다는 건 오케이. 그리고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가 뭔가 분사한 행렬로서 그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닛이니까 그거를 또 리마니안 매트릭으로 보는 건 오케이. 근데 그러면 리만기아지 이게 되게 나이스 그 확률 밀도 함수를 보는 것 자체가 되게 나이스한 함수들을 모아놨다. 다 적분하면 1 나오고 그리고 항상 양수값을 가지니까 그냥 아주 나이스한 함수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면 그건 그냥 리만기아지. 아, 그- 정보기하여야 하는 그 이유는 또 뭐일까라는 게 좀 질문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할 얘기예요. 정확하게. 지금 제가 그 답을 해드리면서 왜 서브리만 기하가 자연스러운지를 말할게요. 지금 이 본인이 답을 말했는데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은 파지티브 데피니시입니까?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니시입니까? 일반적으로 세마이 데피니시예요. 이게 서브리만 기하예요. 자, 뭔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 여기서 지금 제가 오늘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그림은 이제 이 그림이거든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이 그림에 오늘 이제 이제 머리 헤비하게 만들 생각은 없고 이제 오늘 이제 뭐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다 전달이냐면 이거 뭘 그려놓은 그림이냐라는 거가 납득이 가면 끝인데요. 자, 아까 원래 페이지로 돌아갑시다. 여기.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서 가장 근원적인 건 어떤 거냐면 가장 근원은 얘 지금 몇 차원이에요? 이 좌평면? 그림 그려놓은 대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답해 주십시오. 2차원 2차원이죠? 직관적으로 동의하시죠? 혹시나 차원의 정의를 수학적으로 공부해 본 적 없는 분들이라 해도 뭐 이건 2차원 대상이다. 이라고 뭐 알투니까 이겠지. 오케이죠? 자동으로. 그러면 저기서 저희가 지금 내적을 줬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 내적이 X축이랑 Y축에 대한 거를 다 컨트롤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축을 기준으로 보도 우리는 벡터의 크기들을 잴 수 있고 두 축을 기준으로 각도를 잴 수 있다는 뜻이 여기서 내적을 줬다는 의미여야만 돼요. 당연한 말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저평면들을 세우는 것들마다 거기서 실제로는 벡터가 독립적인 방향이 두 방향이 존재해요. 에센셜하거든요. 서로가 직각인 방향이요. 이렇게 있죠, 언제나.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내적이 잘 재주고 있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보는 전제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 얘기를 선형대수 용어로 얘기한다면 이 각각의 축마다 이걸 혹시나 선형대수를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이고널 매트릭스로 내적을 표현할 때 내적이 시미트릭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면 아이겐밸류가 다 파지티브라는 말이랑 등가해요. 실제로 여기까지 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각 축마다 어떻게 뻥튀기 할 건데가 그 뻥튀기가 양수란 뜻이에요. 그게 아이겐밸류의 의미입니다. 이 맥락에서는요. 이게 다 되는 건데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니션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한쪽을 기준으로 0이란 뜻이에요. 적어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근본이 깨져요. 지금 여기서 이너 프로덕트가 크기랑 각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관점이 깨져요. 말이 이해가나요?
그 혹시 이게 수긍이 안 가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여기서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2차원 구 주고 포인트에서 저평면을 세웠을 때 지금 우리가 보는 대전제는 이 저평면 전체를 내적이 다 정보를 다 준다가 대전제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어쩔 건데가 서브림 한계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서브리만 기하는 예시는 3차원부터 예시가 의미 있게 생겨요. 그래서 이 정의는 일단 잠깐 치우고 이게 집합으로서는 그냥 R3입니다. 3차원 공간을 그냥 3차원 유클리드 공간을 생각하십시오. 진짜 R3입니다. 진짜로 집합으로서는 R3인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을 지시하냐면 이 그림을 지금 지시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지시하는 바는 3차원 공간에서 아무렇게나 점을 찍어요. R3 안에서. 그럼 거기서 저평면은 당연히 R3랑 똑같죠. 말장난이지만. 상상은 그 정도로 할 수밖에 없죠. R3라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임의의 점 데려와서 거기서 저평면을 만들면 R3랑 똑같겠죠. 말장난이죠. 근데 뭐를 생각하고 싶냐면 우리는 그 중에서 2차원밖에 모른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각 저평면들은 R3랑 똑같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쪽 디렉션은 무조건 아이겐밸류가 0인 걸 상상하는 거예요. 내적 레벨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R3 전체의 저평면을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건 그 중에서 부분 공간만 알아요. 이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이 그림들이 가치는 뭐냐면 포인트의 이게 지오대식을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포인트들이 쭉 갈 때 이 포인트들의 저평면이 우리는 사실은 2차원 저평면에 대한 부분 정보밖에 모를 때 그러면 이렇게 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각 저평면들마다. 우리가 이 그림들은 R3 안에서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 공간에 대한 정보만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이 대충 이해가셨나요? 만약에 이게 R3 전체를 알면 예를 들어 이 두 점을 연결하는 그 직지선은 스트레이트 라인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각 점의 저평면에서 알고 있는 게 R3 전체가 아니라 2차원 정보밖에 몰라요. 그러면 그 정보들을 따라가지고 최단 거리를 기술하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렇단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그림을 갖냐면 이 지금 그 2차원에 대한 정보만 더 알고 있다고 전제를 깔면 이게 최단 거리가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요. 2차원 정보만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서브리만 기하의 정의가 뭐냐? 서브리만 기하의 정의는 저평면에 주어져 있는 내적이 풀랭크가 아닐 때. 풀랭크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겐밸류가 다 파지티브여도 돼요. 이 경우를 우리가 파지티브 데피니션 부르죠.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니션 생각하는 거예요. 즉 아이겐밸류가 0일 때. 즉 어떤 방향에 대한 정보를 실제로 모를 때. 그때 어떻게 하려면 아까 맨 처음 슬라이드의 맨 처음 전제 리마니아 매트릭을 깨요. 그럼 가우스의 저 위대한 정리도 다 깨져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바로 말할 수 없게 돼요. 그때 뭘 할 수 있는 데가 서브림 단계예요. 그러면 아까 김나우 쌤의 코멘트로 다시 돌아가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일반적인 성질로 정보기하의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은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니시요. 즉 일반적으로 리만 기하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만 기하로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아주 좋은 예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공간의 정보만 저평면 레벨에서 알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중요해요. 오히려 그 예시는 그 중요한 예시가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네, 유민 선생님 말씀하세요. 아, 네. 그러면은 그 저희가 정규 분포 봤을 때는 이게 그 상반 평면이랑 같다라는 걸 알았는데 일반적인 분포들을 보면은 상상해야 하는 그림이 그 공면을 그 바로 공면 상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여주신 슬라이드의 그림처럼 그 공간이랑 이런 접혀면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한 차원 작은 그러니까 플랭크가 아닌 접혀면들이 이렇게 상상해야 되는 그런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쉬운 상황이에요. 그게 한 차원 내 정보만 없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n 차원이라고 하고 그중에서 n보다 작은 k를 기준으로 그 k 디멘전al 서브스페이스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을 때 그러면 아, 그때 어떻게 핸들을 할 거냐에 가장 쉬운 게 지금 3차원에서 1차원 정보를 잃을 때를 가장 쉬운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아,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예시가 아까 하이젠베르크 군이라고 되어 있던 것 네. 같은데 네. 여기서도 그러면 뭐지? 똑같이 막 그 리만기아 이해할 때 막 계산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가면은 이것도 좀 접근이 가능한 걸까요? 얘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그거를 가지고 하는 궁금한데. 거예요. 그러니까 리만기아에서 계산했던 방식을 여기서 그대로 확장하려고 할 때 어떻게 확장을 할 네. 수 있는지가 관건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쪽에서 공부하고 아,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떤 거를 감사합니다. 감상해 보시면 좋냐면 혹시 제가 일단 느낌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 3차원 정보를 다 모르고 2차원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최단거리를 기술하면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휘어요. 이게 R3에서 두 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요렇게 가요. 그래서 그게 그림이 지금 요렇게 빙빙 돌아요. 실제로. 이게 최단거리예요. 왜냐면 한쪽에 대한 정보를 한 축에 대한 정보를 계속 모르기 때문이에요. 말이 좀 이상하죠.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볼을 기술하면 여기서 이렇게 움푹 들어가거나 이렇게 삐져나오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리만 기하 기준으로는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선생님. 제가 뒷부분은 오히려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가는데, 맨 처음에 그 R3에서 R3의 저평면은 역시 R3다라고 하셨는데, 저평면이라는 게 어쨌든 어떤 공간에 접하는 그렇죠. 거고, 그거는 그러면은 그 매니폴드에서 저평면은 무조건 차원이 낮아, 그러니까 R3, 로컬하게 R3로 본다. 그거는 알겠어요. 근데 R3에서 저평면을 그렸을 때 왜 여전히 R3죠? 그러니까 저평면이랑 약간 차원이 낮아지는 느낌으로 사실 항상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서요. 네. 아니에요. 이 그림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네. 이 지금 매니폴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우리가 사실 차원을 고정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서피스라고 불렀을 때는 이건 이미 2차원 매니폴드예요. 이건 괜찮으시죠? 아, 네. 그러면 이 2차원 매니폴드 예를 들어 R2로 보면 이 그림 자체를 R2로 보면 R2에는 각 점마다 저평면을 다 세우는 겁니다. 아, 네. 이게 그러니까 그 뭐 구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제가 그 사실 구 자체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구 감사합니다. 내부가 아니라 구 껍데기만 볼 때 그걸 기준으로 이 녀석이 R2랑 같다는 거고 이걸 만약에 3차원 구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거는 R3가 된다는 것이죠. 네.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다른 코멘트들 있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저 코멘트 좀 해도 될까요? 네, 네. 그, 원래는 이제 두 가지 코멘트가 채널적인 선생님한테 있었고, 근데 그 접벡터에 대한 얘기 그냥 하나만 짧게만 덧붙일게요. 그 접벡터를, 공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게 익숙치 않으시면 그냥 공간 위에서 어떤, 이 입자가 움직였을 때 가질 수 있는 속도 벡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R3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파티클이면은 R3 전체 방향을 다 가질 수 있겠죠? 속도 벡터로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전혀 지장이 없고요. 네. 네, 이게 더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코멘트 해봤고요. 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지? 여기 있잖아요. 이거, 하나는 약간 그, 뭐지? 아이디어에 대한 코멘트고, 하나는 약간 정정에 가까운 건데, 아이겐밸류 이너 프로덕트 해가지고 아이겐밸류가 0 가지는 거는 그 서브리마니안 쪽이 아니라 그 슈도리마니안이라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그 널 디렉션 약간 그런 거랑 가까운 거라서 그 부분은 이제 아이겐밸류 쪽으로 생각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거는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약간 그 채널주기 선생님하고 의견을 좀 다르게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서브리마니안이 어느 디렉션을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쪽으로 안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R3 다 갖고 있잖아요. 하이젠버그 그룹이 XYZ 다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저 대문자 XY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케이스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속도 벡터 비율을 생각해 보시면 파티클이 이제 움직이는데 속도 벡터를 그 투디멘전 그 스페이스에서만 움직이는 케이스만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게 질문인 거죠, 근본적으로. 네, 모른다랑은 조금 다른 결인 것 같아서 일단 덧붙여 봤습니다. 네. 정확하게 맞고요. 지금 해주신 코렉션이 맞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근데 이걸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부러 그렇게 오히려 혼동할까 봐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아이겐 밸류를 지금 이제 말씀하신 수도 리마니안이 지금 그러니까 장시현 박사님 해주신 말이 100%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수도 리마니안의 케이스가 아이겐 밸류가 0인 상황이고요. 그게 정확하게 맞고요. 사실 서브 리마니안은 그쪽이 인피니트로 바뀐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쪽 디렉션을 못 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벨로시티가 너무 올라가는 거니까 못 보는 그 층위에서 그 이제 그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파지티브 데피니션을 잘 정의해야 되는 그런 양수랑 달라지는 건데 그냥 0 정도로 직관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떠들고 있는 면이 있어요. 네, 유민 선생님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그 말씀해주신 입자 비율로 그냥 한번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무언가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결정하는 게 물리에서는 그 포텐셜 함수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 포텐셜 함수의 미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혹시 여기서도 이제 그 R3는 점이 그 두 방향으로만 움직이겠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두 방향으로만 움직이게끔 하는 좀 어떤 외부 요인?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약간 물리적인 해석이 좀 가미될 수 있나가 궁금했어요. 물리적인 해석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요. 그 사실 이제 라플라시안도 바꿔야 되고 리치 커베이처도 바꿔야 되는데 그 리치 커베이처가 이 지금 못 보는 방향 쪽으로는 그 리치 커베이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그쪽으로 못 가요. 그 이제 수학적으로 아주 포멀하게 설명하면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그 실제로 지오메트리 어널리시스 하는 라인에서 뭘로 바꿔야 되냐면 지금 이제 확률론과 미분기하 시간에 배우고 있는 라인은 복근업 포뮬라를 도입을 해서 복근업 포뮬라의 컨시퀀스로서 어떤 얘기들을 하기 위한 그 계산의 이제 밑작업들을 지금 이제 참석자들이 배우고 있는 라인이라면 복근업 포뮬라를 바꿔야 돼요. 복근업 포뮬라에 해당하는 라플라시안의 기준을 바꿔야 되고 리치 커베이처의 정의를 왜냐하면 그대로 쓰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려가지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되는 텀들을 어떻게 그래서 그게 트리비얼한 익스텐션이 아니에요. 그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약간 이 부분이 생각이 아, 나는데 그 저희가 이펙티브 그러니까 포텐셜이 있을 때 이제 XYZ 방향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이게 미분을 해가지고 나오는 그 값을 이제 물론 컨스탄트가 좀 있지만 이펙티브 매스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크리스탈 같은 거 내부에서 이제 특정 방향으로는 그 커버처가 훨씬 더 심하게 되면은 이제 이펙티브 매스가 매우 커지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고 이펙티브 매스가 무한 그래서 매스를 사실 커버처에 대응을 시킬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펙티브 매스가 무한대로 가는 방향은 못 가는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 윤현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커버처랑 포함해서 약간 그런 의미로 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얘기는 그렇게 좀 마무리를 좀 할게요. 그 제가 뭐만 오늘 설명하고 끝을 낼 거냐면 그래서 지금 일단 서브리만이나 이런 느낌이거나 정도로 충분하고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구체화를 좀 말해 놓고 끝내고 싶어요. 단순히. 그래서 만약에 3차원 공간을 기준으로 리만 기하의 기준이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2차원 기준으로 할게요. 곡면을 기준으로 2차원에서 기준은 뭐냐면 가우시안 곡률이 상수냐가 기준입니다. 기준이요. 알아들으셨죠? 가우시안 곡률이 상수냐가 기준이고 양의 상수일 때가 다들 아시다시피 답이 뭐겠습니까? 스피어입니다. 두껍대기.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0인 기준이 뭐겠습니까? R2입니다.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음의 상수인 기준이 포항칼의 어퍼 F 플레인입니다. 알아들으셨죠? 근데 여기서 사실 이제 수학적으로는 구분해야 되는 게 제가 왜냐면 이제 여기서는 약간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이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레코드를 보시는 분들한테 이 일들을 만약에 필요하면 시키기 위해서 구분하는 건데 사실은 자 여기 말고 여기를 볼게요. 그 사실은 이것들 외에도 더 있어요. 그 가우스 곡률이 상수인 거를 기준으로 모델 공간을 정의하면 지금 말한 S2, R2, H2 외에도 더 있어요. 근데 그 더 있는 정도가 뭘로 결정되냐면 쿼션트 스페이스 이 세 가지 공간의 쿼션트 스페이스로 결정이 되어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쿼션트 시키는 거는 레티스에서 결정이 완전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레티스에 대해 부른 이름들이 있어서 이것들은 각자들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들은 할 얘기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요즘 정리하면 그냥 단순하게만 말씀드리면 리만 기하 기준으로 가우스 곡률이 상수인 거 기준으로는 기본적으로 스피어, 유클리드 공간, 그리고 하이퍼블릭 스페이스 이렇게 갈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변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변종의 어떤 맥락들은 이제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서브리만 기하 기준으로의 그건 뭐냐? 양의 상수의 공률을 여기서 지금 이게 그럼 커베이처라는 게 정의가 뭐냐? 이것도 어려워요, 사실. 서브리마니안 리치 커베이처가 정의입니다. 정확하게 워딩을 쓰면. 그래서 서브리마니안 리치 커베이처가 뭔데? 이제 그러려면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왜냐면 리치 커베이처가 뭐부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생략. 그래서 이 역시나 이제 커베이처가 어떤 상수인 걸로 결정하는데 SU2가 S3랑 뒷변을 픽하거든요. 미분 다형체로서는 똑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서브리마니안 매니폴드로 보는 거가 호프 바이브레이션이에요. S1만큼을 무시하는 거예요. S3에서 S1 서클만큼을 무시한 호리존탈 디스트리뷰션을 보는 S3가 서브리마니안 양의 상수의 모델 공간. 그리고 R3랑 집합으로 똑같지만 거기서 디렉션 하나를 못 보는 거가 하이젠베르그 그룹. 3디멘전al 하이젠베르그 그룹. 그리고 하이퍼볼릭 스페이스의 하나의 모델에 해당하는데 SL2R 자체도 이거 자체가 네거티브 컨스턴트 커베이처를 갖는 서브리마니안의 모델 공간이 되어져요. 이 공간들의 특징은 리그룹이에요. 매트릭스 그룹으로서 매니폴드 스트럭처를 가져요. 그래서 이게 모델 공간으로 상정이 되는 거는 이게 리그룹이라 가지고 계산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외에는 아직도 인간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대부분은 이것도 잘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이 지금 얘네들을 리마니안 매니폴드로 보는 걸로서 얘는 R3로 보면 되고 얘는 S3로 보면 되고 얘 자체로 리마니안 매니폴드가 그냥 오케이인데 이거를 서브리마니안을 보는 순간 맥락이 완전히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얘가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그 SL2R이 리그룹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 아기자기 시간에 뭘 배웠냐면 익스포넨셜 매트릭스를 취해주게 되면 리알제브라에서 그 그룹으로 돌아가는데요. 그게 직선을 주거든요. 리마니안으로서. 리마니안 지오대식을 줘요. 그 서브리마니안 지오대식은 이따위로 생겨요. 생긴 게 달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이게 서브리마니안 지오대식이 어떻게, 그래, 지금 이게 제 논문이거든요. 이제 벌써 한 3년 됐는데 어떤 식으로 한 거냐면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이 그림 뭐냐 이것만 좀 설명하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그림들 상상하시는 거는 각자 재밌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리마니안 지오대식이라고만 하잖아요. 여기 서브라는 단어 빼잖아요. 여기서 빼면 이거는 다 알아요. 이거 그냥 익스포넨셜 매트릭스 주면 돼요. 끝. 이거 관심 없음. 근데 여기서 그 호리존탈 디스트리뷰 그러니까 지금 한 디렉션을 못 가도록 직지선을 기술하려고 하면 답을 알거든요.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거 실제로 적어보면 거의 도움이 안 돼요. 어쩌라는 거냐 싶은 형태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이분은 기계공학자입니다. 참고로. 기계공학자인데 수학 논문들을 써서 지금 아이오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수학 교수예요. 이분은. 그리고 이분이 원래 공부하는 맥락은 양자 컴퓨팅입니다. 양자 컴퓨팅의 컨트롤 티어리를 풀기 위해서 서브리마는 지오мет리 필요해서 공부를 하는 라인이에요. 이분이 공부하는 기본적인 라인은. 그리고 저랑 같이 코어를 했던 거는 저는 좀 지오메트리 스트럭처에 대한 게 있고 이분은 이제 이쪽 계산에서 양자 컴퓨팅 라인에 그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코어를 했었던 그 라인이었는데 이게 별로 실제로 여러 맥락에서 보면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 한 거냐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그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제일 좋은데 SU2가 S3랑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가 S1 액션이 있어요. 얘가 기본적으로 서클 액션이 있습니다. 호프 바이브레이션. 그래서 S1이 SO2랑 같거든요. 그럴듯하죠? 리그로 그러니까 매니폴드로서 같아요. 그래서 뭐를 볼 수 있냐면 S3를 S1으로 쿼션트 시킨 쿼션트 셋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장난질을 한 거냐면 지금 얘는 3차원이고 얘는 1차원이라 가지고 이거 쿼션트 하면 2차원 서피스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아까 첫 슬라이드에서 봤던 거. 그러면 2차원 서피스는 리마니안 매니폴드로서 그 서피스로서 지오대식을 기술할 수가 있어요. 얘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지오대식을 다시 이제 SU2로 보내잖아요. 이걸 다시 뭐 보통 이제 풀백 혹은 리프팅 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브리마니안 지오대식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뭘 그려놓은 거냐면 여기서의 서브리마니안 지오대식을 찾기 위해서 쿼션트 시킨 서피스에서 이게 이런 이제 디스크 위드 바운더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디스크 위드 바운더리에서 이게 리마니안 지오대식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지오대식들마다 서브리마니안 지오대식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돼요. 그 방법을 만들고 그 프레임워크를 만든 거예요. 그래 마찬가지로 이 지금 하트 모양은 재밌었는데 이건 뭘 그린 거냐면 이게 3차원 공간이고 이게 기본적으로 3차원 공간이고 여기다가 이걸 쿼션트 시키면 2차원 서비스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얘가 뭐가 되냐면 근데 이거 참고로 제가 단어를 지금 다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긴 한데 매니폴드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왜 이거 매니폴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야 돼요. 이게 보통 얘기하는 프리 디스컨티뉴어스 액션으로 쿼션트 시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대충 지금 치우겠고요. 그럼 이게 디스크의 컴플리먼트가 되거든요. 이 생김새가.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거기서 주어져 있는 그 측지선들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을 리프팅 시키면 서브리마는 지오대식 구체적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논문에서 했던 컨트리뷰션이 뭐냐면 이 형태 아는데 이거 쓸 데가 없다.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형태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서브리마는 지오대식을 이 쿼션트 제가 지금 매니폴드 단어를 일부러 좀 회피해서 그러고 있는데 쿼션트 셋에서의 지오대식으로 바꿔서 그건 구체적으로 기술한 걸 아니까 거기서 리프팅 시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걸로 문제를 바꿀 수가 있다. 라는 거에 칭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심지어 요 선에서도 사실은 아직도 모르는 것 투성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심극한 정리를 본다 하면 그 우리가 이제 그 확률론에서 중심극한 정리를 좋아하는 거는 정규 분포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R3를 하이젠버그로만 바꾸잖아요. 그래도 중심극한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확률 밀도 함수의 형태도 아직 몰라요. 근사는 아는데, 에스티메이트는 아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그리고 이 바꿔야 되는 맥락들은 되게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나중에 이제 문제들을 줄 때, 야, 지금 이제 정보기하나 서브리만 기하의 맥락에서 이것들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 면들이 있고요. 일부에 대해서는. 그리고 적어도 양자 컴퓨팅이나 이쪽에서는 자연스럽게 어떤 기존에 했었던 연구들이랑 연결되어지는 라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리만 기하는 그걸 위한 빌드업으로서도 볼 수도 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그 질문들이나 감상들이나 코멘트들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그 SU2가 3차원 구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그러니까 그게 매트릭스로 표현이 되잖아. 3차원 구가 결국은 SU2로서 그거들의 모임. 그러면 혹시 2차원 토러스나 아니면 3차원 토러스? 아니면 4차원, 아무튼 2차원 토러스나 3차원 토러스에 해당하는 매트릭스가 있나요? 아, 목소리가. 네, 그 트리키하게만 답을 드리면 이게 유의미한 답이라는 뜻은 아닌데 S1이 그 매니폴드로서 SO2랑 같아요. 그럼 S1 곱하기 S1이면 뭐 끝났죠. 아, 네네. 이게 네거티브 모델 커베처가 그 SL2R을 쓴다고요? 네, 이게 근데 안티디지털 스페이스의 가장 로우 디멘전으로 적었습니다. 근데 심플리 커넥티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아니죠. 때문에. 그래서 모델 공간 아까 네. 리마니안 얘기할 때 심플 커넥트라는 말을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음, 네. 아, 네. 제가 이제 그 확률론 미분기학 그 시간에서 제가 아직도 이제 S2를 이제 계속 보던 참이긴 한데 그 S2를 해서 이렇게 막 하는 것들에 좀 자연스러운 연장선으로서 지금 서브기리만 기하를 좀 음미하는 좀 그런 선으로 갈 수가 있는 걸까요? 좀 네. 그 그 큰 그림이 좀 궁금했습니다. 리만기아가 제일 쉬운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트릭이 제일 그냥 리즈너블 할 때 제일 쉬운 상황이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렇게 갑니다. 그 구체적으로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탄젠트 번들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리만기아인데 괜찮죠? 그때를 아는 게 리만기아인데 여기서 적어도 특정 디렉션에 대해서는 이게 서브리만기아의 맥락을 바꾸면 지금 호프 파이브레이션은 서브리마니아의 관점에 보는 걸 포함해서 그러니까 예시를 구체적으로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특정 디렉션으로 리치 커베이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튀는 뭐를 만드는 거냐면 시퀀서 오브 리마니안 매트릭을 만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벌티컬 그 서클 액션 파트가 컨트롤 못하는 파트입니다. 서클 액션 파트를 컨트롤 못하고 나머지는 S2로 넘어오는 쪽은 컨트롤이 되어지는 거라서 S3 혹은 SU2의 서브 리마닌 기하를 본다는 것과 S2의 리만 기하를 본다는 거랑은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실제로 매트릭 레벨에서는 리마니안 매트릭에서는 시퀀서 오브 리마니안 매트릭을 잡아서 그 리치 커베이처가 특정 디렉션을 향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튀는 그 녀석에 대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는 그 리미팅 케이스에 대해서 유의미한 선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은 지금 저 지우대식 같은 게 실제로 리치 커베이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만든 선언들이에요. 그러니까 리만 기하를 벗어나는 그 이 시퀀스에 대한 그 리밋을 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약간 관점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파이나이트 인터벌에서 적분을 만든 다음에 임프로파로 풀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에 대한 적분을 푸는 게 그럴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잘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약간 그런 라인으로 보셔도 괜찮고 그 오히려 제가 이제 그 리만 기하를 배우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것은 리만 기하에서 됐을 때 아 그럼 이거를 그런 식으로 지금 풀 때 보통은 그냥 피하잖아요. 어떤 일단 커베이처 다 파이나이트 어떤 이제 그 레인지 안에 있다 대충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거가 아닐 때에도 어떤 얘기를 더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네, 덕분에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맥락상 뭐 맞는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던져보면 아까 이제 측지선 뭐 이렇게 굽어서 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측지선이라는 게 두 점 사이에 가장 짧은 네, 거리잖아요. 근데 아까 그 장현철 박사님이 입자의 뭐 속도 이런 쪽으로 봐도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거를 좀 결합을 하면 그런 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스넬의 법칙처럼 빛이나 입자들이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빛이라 그러면 굴절률이 뭐 다르면 이게 휘잖아요. 빛의 경로가. 근데 이게 또 연속적으로 굴절률이 다르게 되면 또 연속적으로 이렇게 휘는데 뭐 그거랑 관련이 있는 게 또 그 두 점 사이에서 이제 가장 시간이 짧은 경로가 뭐냐 했을 때 그 사이클로이드 나오는 그런 비슷한 건데 거기서 이제 약간 이제 깨알 무리함수 그 홍보를 하자면 그 뭐 해밀토니안 이런 것도 좀 그런 과정에서 좀 박민가 쌤이 저기 발표를 좀 해주신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도 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지가 질문이에요.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저평면에 내적이 온전하게 있다는 거는 타당한 가정이지만 예를 들어서 세미리마니안의 맥락만 보더라도 아이겐밸류가 다 양수일 필요가 없고요. 하나가 시간축 기준으로 사실 음수로 바뀌어야 되고요. 사실 아이겐밸류는 0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무한대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안들을 오히려 고려하는 게 물리적으로 자연스럽다라는 거는 너무나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실제로 그런 맥락에서 이게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학적 구조들에 대해서는 그게 있고 제가 오히려 무리함수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미분 형식에 대한 공부를 필요로 한다. 그게 아니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장난질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어, 오늘 뭐, 재미있게 들었고요. 근데 오늘 거를 떠나서, 엊그저께 이제 또, 서브스터디에서 뭐 미적분 계산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예전에도 뭐, 피셔 정보 매트릭스 이런 거 구하는 거는 계산은 뭐, 슬랙에서도 올렸었고, 뭐, 막 해본 적도 많거든요. 근데 그때는 마땅한 뭔가, 그냥 계산하니까 계산하는 거지 정도였는데, 이게 뭔가 그냥 다변수 미적분학을 보고 보니까, 오히려 뭔가 뭐 막 이름을 붙여서 뭐 라이클리후드니 뭐 스코어 벡터니 막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보다 그냥 뭔가 그냥 자연스럽게 관점이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그냥 좀 신기했다라는 거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좀 남기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100만 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냥 이 계산들을 어떻게 관찰하냐의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래서 어떤 제가 이제 특히나 이제 학생 스테이지에서 배우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대가가 해놓은 해석보다도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게 그 해석들을 검증할 때 계산 레벨에서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왜 그런 식으로 해석을 내세웠는지에 대한 그 감상에 대한 해석을 구체적인 예시 레벨에서 계산해서 이게 어떻게 나온 해석인지를 이해하고 그 층위에서 비트는 방식이어야 되고 보통은 이게 논리 따라가는 거를 너무 강조하는 면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 실제로 계산 레벨에서 실제로 검증해 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보통 그쪽을 강조를 하고 이쪽으로 비트면 실제로 일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관점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구체적으로 해봐라. 라는 게 제가 늘 하는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S2에서 지오대식이다. 직관적으로 자명하잖아요. 북점 주고 그냥 쭉 연결하면 되지. 이게 직관. 구체적으로 써봐라라고 할 때 턱 막힐 때 그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게 제가 늘 해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저, 자꾸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게 되는데, 그냥 수학자들이 그런 걸 하는지가 제 궁금한 건데 뭐냐면, 방금, 아이겐 밸류가 0일 때도 있고, 무한대일 때도 있고, 뭐, 네거티브일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갑자기 든 질문인데, 이 아이겐 밸류 자체가 함수로서, 연속적인 함수가 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자, 아이겐 이런 밸류가 경우가 어떤, 전형적으로 계산을 한 번도 안 해보고 하는 질문이 됩니다. 아, 정의상 그래야 됩니다. 계산해보면 그렇게 된다가 보장이 돼요. 무조건 그래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그거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거를 계속 경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비판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의 결은 뭐냐면 논리를 따라가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구체적인 거랑 기본적으로 괴리가 되는 유리가 되는 방식이 돼요. 구체적인 거 보면 그냥 당연한 얘기예요. 그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만약에 지금 확률론과 미분계학 계산하시는 분들은 리마니언 매트릭이 당연히 스무드 펑션이잖아요. 로컬 코리네 기준으로 당연한 겁니다. 한 번이라도 계산을 해보면 그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연히 해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드가 되고 있나요? 모르겠네. 네, 제가 레코드를 네, 하고 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저기 채널지기 선생님 참여해 주셔서 그리고 다른 분들도 홍보로 인해서 이제 많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그 레코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